오늘 소비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보험 이슈 5가지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불량 압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4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합니다. 네. 10년 넘게 매달 비싼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는데 막상 오늘 러닝머신을 뛰려고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헬스장 문을 딱 잠그고 통행세를 내라고 버티는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기가 막히게도 이게 지금 여러분의 건강보험 시스템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의 유일한 목적은요,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줄어들고 있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쏟아지는 정책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잃고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소비자 전문가고요. 제 곁에는 이 시장의 복잡한 이면을 낱낱이 해보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5년간 보상 실무 현장이랑 그 보험업계 이면을 취재해온 보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4가지 사안은요, 그냥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리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뉴스가 아니죠. 네, 철저히 숨겨진 업계의 수익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입자님의 계좌 잔고가 어떻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구조적 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죠. 보험의 가장 기본은 심플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지켜져서 생기는 분쟁이 산더미란 말이죠. 최근에 생명보험사 대표 22명이 모여서 소비자와의 5대 약속, 이거 공동선언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 크게 보도가 됐죠.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코웃음이 납니다. 과거에도 이런 자정 결인이 고객 중심 경영이니 하면서 단체로 사진 찍고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냉소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좀 그렇게 의심을 했으니까요. 이번 선언도 그냥 금융당국 눈치 보기용 쇼룸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번 선언문의 디테일을 좀 뜯어보면요. 단순히 고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수사가 아닙니다. 보상 실무의 기조, 그러니까 심사부서 직원들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그 지급 매뉴얼의 기준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준점을 흔든다고요? 네, 바로 지급 기준의 투명화, 그리고 모호한 약관의 개정을 경영진이 직접 공식화했다는 점이거든요. 경영진이 공식화했다. 그런데 결국 현장에서 내 진단서를 보고 보험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말단 심사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자들이 하죠. 사장님이 투명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깐깐한 심사역들이 갑자기 지갑을 확 열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심사역들이 깐깐하게 구는 무기가 바로 약관의 회색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험금 분쟁의 80% 이상은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험 약관이 못 따라가서 발생하거든요. 아, 약관이 예전 거라서요?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보 수술법이 나왔는데 옛날 약관에는 이게 수술인지 단순 시술인지 명확히 안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심사역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매뉴얼상 애매하면 일단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라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22개사 대표들이 이 회색 지대를 없애고 분쟁 소지가 있는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 방패 자치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심사역들이 약관에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못 줍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험이나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청 엄격해집니다. 다 보장해줄 것처럼 팔아놓고 막상 아프니까 딴소리한다. 이 불만이 가장 크잖아요. 제일 화나는 부분이죠. 이제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님들 입장에선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청구를 했는데 과거처럼 보험사가 약관의 모호함을 핑계로 지급을 미룬다.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 5대 약속 선언을 압박용 카드로 딱 던지셔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당신들 회사 대표가 직접 서명하고 언론에 발표한 투명한 지급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사 아니냐. 금감원에 이 선언문 위반으로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찌르셔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실전 팁입니다. 제도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소비자는 늘 손해를 보거든요. 경영진이 던진 약속이라는 그 틈새를 지렛대 삼아서 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등장합니다. 보험사 대표들이 약관을 고쳐서 돈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보죠. 네, 그런데 애초에 내가 다녀온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 자체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무용지물이죠. 올 초에 대대적으로 출범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이른바 실손 24 이야기입니다. 앱 하나만 깔면 종이서류 뗄 필요 없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가 직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홍보했죠.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병원 연계율이 고작 29%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서류를 복사하고 도장 찍고 있다는 건데 이건 병원들이 귀찮아서 시스템을 안 까는 겁니까? 겉보기엔 병원과 보험사의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흉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병원의 전산 차트 프로그램을 쥐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즉 EMR 업체들입니다. EMR 업체요? 네. 쉽게 말해서 병원 원무과 컴퓨터에 깔려있는 차트 프로그램 회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막습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기술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EMR 프로그램은 병원의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거거든요. 이들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 독점이요? 네, 정부가 실손24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 이제 병원 차트와 보험사 시스템을 다리로 연결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다리 공사를 담당해야 할 EMR 업체들이 턱 막아선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다리를 연결해주고 유지보수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랑 수수료를 보험사가 우리한테 내놔라 하고 길을 막아선 거죠. 세상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스크린도어 제조사가 통행세 달라고 기차 탑승고 막고 있는 상황, 정확히 이거군요. 네, 완벽히 똑같습니다. 환자가 낸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인데 그걸 전송하는 대가로 중간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 연계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이 업체들의 행위를 명백한 비정상 관행이자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요. 조사가 들어갔군요. 네,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하반기까지 이 연계율을 80에서 90%로 강제로라도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부가 나섰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 양측이 비용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님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귀찮아서 혹은 종이서류 발급 비용이 더 들어서 포기하는 소액실손보험금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내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인데 소프트웨어 업체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입자님들, 정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4천만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전산화 연계 요청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앱에서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앱을 켜시고 본인이 자주 가는 동네 병원이 연계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 연계 요청하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버튼 하나 누른다고 EMR 업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할까요? EMR 업체는 환자를 무서워하지 않지만요. 병원장은 무서워합니다. 아하. 환자들이 앱을 통해서 왜 이 병원은 아직도 종이 서류를 떼야 하냐? 실손 24 연계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요. 병원 원장이 화가 나서 EMR 업체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관리 시스템 연결하라고요? 네. 환자들 불만 터지니까 빨리 연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의 요구가 병원을 움직이고 병원이 EMR 업체에 목줄을 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타격수단입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소액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앱 켜서 여러분의 권리를 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향해 버튼으로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흐름을 이어가 볼까요? 실손보험이 시스템 지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세 번째 이슈인 자동차 보험은 시스템 도입 지연 때문에 내가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생긴 아주 혈압 오르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8주롤이라는 제도가 무산됐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고 왜 제 지갑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나이롱 환자요? 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시속 5km로 콩 하고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 경상 환자 중 일부가 한방병원 등에 입원해서 몇 달씩 호화로운 한약 먹고 추나요법 받으면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많죠? 주위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치료가 8주를 넘어가면 반드시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이 8주 룰을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진단서가 없으면 8주 이상은 보험 처리로 스파놀이를 못하게 막겠다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제도인데 이게 왜 무산된 겁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진단서를 걸러낼 심사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다는 것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과잉 진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일부 의료계의 반발, 그리고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군요. 어쨌든 제도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과잉 진료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무려 85.9%까지 급등했습니다. 손해율 85.9%.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가입자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해석해 주시죠. 자동차 보험은 동네 개모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보험료 100원을 우물에 모아두고 사고 난 사람에게 퍼주는 구조죠. 네. 손해율 85.9%라는 건 100원을 받아서 이미 85.9원을 보험금으로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직 10선 정도 남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보험사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 월급 주고 마케팅하는 그 사업비가 보통 15원에서 20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85.9원에 사업비 20원을 더하면 105.9원이네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팔수록 100원 받고 105원을 내보내는 적자 구조로 진입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적자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결국 이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조만간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저는 10년째 무사고로 안전운전만 했는데 어디로 범퍼 살짝 긁힌 사람이 한방병원에 6개월 누워있는 비용을 왜 제 보험료가 올라서 메워야 합니까? 억울하시죠? 한 명이 랍스터 시켜 먹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엠빵으로 회비를 더 내야 하는 꼴 아닙니까?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막아줄 팔줄을 같은 제도적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제 가입자들은 각자 도생해야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또 의무보험이라 안 될 수도 없잖아요. 정책의 지연이 곧바로 선량한 운전자의 지갑을 터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입자님들, 올해 자동차 보험 갱신이 다가오신다면 절대 예전처럼 작년과 똑같이 갱신해 주세요. 이렇게 자동 갱신하시면 안 됩니다. 방어막을 직접 치셔야 합니다.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증권을 열어보시고요.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같은 기본 특약은 물론이고 특히 첨단 안전장치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깐깐하게 챙기십시오. 특히 차를 새로 바꾸신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차들은 차선 이탈 방지나 전방 충돌 경고 같은 첨단 에이다스 기능이 기본 탑재된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으로 다 있죠, 요즘은. 네, 그런데 보험사 시스템에 이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동으로 안 되나요? 네, 내가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계기판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올리는 그 3분의 수고로움이 내 보험료를 10% 이상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과잉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싫다면 내 할인은 내가 챙겨야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 물가 오른다, 실손보험 비싸진다.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불안감이 커지죠. 그리고 이 불안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더 싸고 좋은 최신형 보험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유혹하는 일부 이기적인 설계사들의 함정입니다. 네,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설계사들의 실적 밀어내기, 이른바 부당승환 민원이 전분기 대비 무려 54%나 폭증했다고 들었습니다. 54%면 엄청난 수치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설계사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까? 업계에 거대한 폭탄 세일, 폭탄 밀어내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가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수수료 상한제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 이슈입니다. 수수료가 바퀴나형? 네, 7월이 되면 설계사 본인들이 새 계약을 따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의 한도가 깎이거나 구조가 불리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전에 5월과 6월 2달 동안 어떻게든 실적을 0원까지 끌어모아서 수당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목적이 발동한 겁니다. 자기가 받을 수당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실적을 채우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한 설계사들이 본인의 예전 고객들에게 전화를 쫙 돌려서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이야 최신형으로 바꾸면 카메라 스펙이라도 좋아지지만요.
보험은 최신형으로 바꿀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사들은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아주 세련된 단어로 포장을 하는데요. 혹하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보장은 더 넓어지고 보험료는 싸지는 마법 같은 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갈아탈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아주 참혹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죠? 일단 기존 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손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면책 기간, 그러니까 보험 안 나오는 기간 아닙니까? 빙고,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이요? 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서 잘 유지하던 암보험을 설계사 말만 믿고 깼어요. 그리고 새로운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만약 가입 후 89일째 되는 날 운 나쁘게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단 1원의 보험금도 안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예전 보험을 유지했다면 수천만 원을 받았을 텐데 완벽한 보장 공백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네요. 게다가 보험료 책정의 가장 기본은 나이잖아요. 10년 전보다 당연히 나이가 10살 더 먹었으니까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는 무조건 비싸게 설계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이치죠. 가입자님들, 설계사가 전화와서 고객님,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는 특판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갈아타세요. 이렇게 화려한 조건으로 현혹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선고안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새 상품의 거치례를 보기 전에 내가 가진 기존 계약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지 먼저 따져보십시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차, 나 어제 설계사 말 듣고 15년 된 좋은 보험 깼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법과 제도는 이런 부당승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해당 보험사에 기존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면 원상복구가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해지했다. 부당승환에 의한 해지이므로 예전 계약을 부활시켜달라 이렇게 청구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되나요? 네, 설계사의 부당 권유가 입증되면 새로 든 불리한 계약은 취소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보험을 예전 조건 그대로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부활 청구권, 내 돈을 지키는 비상탈출구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4가지 심층 분석을 쭉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EMR 업체의 통행세 요구로 막혀버린 실손 청구 전산화, 가짜 환자들의 스파놀이를 방치해서 내 차보험료를 올리는 8주를 지연, 그리고 수당에 눈먼 설계사들의 부당승환 함정까지. 전문가님, 이 개별적인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씁쓸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이익 집단들의 견고한 수익 구조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익 구조요? EMR 업체는 자신들의 개발비와 수수료 장사를 위해 환자 데이터의 길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와 이를 부추기는 일부 한방병원은 제도의 공백을 타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기적인 일부 설계사들은 수수료 한도가 깎이기 전에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이익 집단들 중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그 비용은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모순이 크속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이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대한 배터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차갑고 냉혹한 구조의 팩트들을 가감없이 낱낱이 해보여드린 겁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원픽 메시지,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새 상품이나 막연한 제도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보온증권을 제대로 읽어내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선관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생활비를 쪼개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그 소중한 보험료, 과연 그 돈의 진짜 수혜자는 아플 때의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숨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익 집단들입니까? 오늘 퇴근길 혹은 자기 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보험 청구 내역과 갱신 안내문을 다시 한번 서늘한 눈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이슈 분석